7학년 여름시험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이고요. 이 동영상은 이 내용을 알아라 라는 동영상이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 동영상은 아니에요. 설명을 원하면 그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아니면 재생 목록, 이 동영상 끝날 때쯤 되면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그 재생 목록에 있는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보통 이 문자식 단원부터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범위에요. 뭐 학교 진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문자식 단원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문자식 단원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 학교도 있는데, 일단 문자식 단원부터를 제가 범위로 잡았고요. 이 위는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보통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쯤 되면 중간고사 내용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중간고사 내용을 다 잊어버려서 기말고사 시험 볼 때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방정식 문제 같은 거 풀 때 뭐 소수, 합성수, 약수, 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런 개념 몰라가지고 문제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런 개념 몰라서 문제 못 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수직선, 절대값, 역수 이런 개념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백지를 꺼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핵심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뭐뭐뭐 있는지 적어보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다시 공부하기를 권해요. 그거 몰라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경우를 제가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다시 공부하세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 반드시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 몇 개 키워드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소수의 정의, 2, 3, 5, 7이라는 소수의 정의, 합성수의 정의, 그리고 약수, 공약수, 최대공약수, 서로소 그런 단어들의 정의 알아야 하고, 당연히 얘도 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수, 공배수, 최소공배수 이런 단어들 정의, 그리고 수체계 넘버 시스템은 뭐냐면 자연수가 뭐냐, 정수가 뭐냐, 양수가 뭐냐, 음수가 뭐냐, 유리수가 뭐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방정식 문제 풀 때 계속 써먹습니다. 그리고 수직선이 여기도 제가 적어놓고 여기도 적어놨는데 수직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값, 책에는 사이시옷이 붙어있는데 저는 사이시옷을 안 적는 편이에요. 절대값의 정의, 절대값 구하는 방법, 그리고 역수의 정의, 역수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사칙연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음수 섞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가슴 아프게도 기말고사 볼 때쯤 되면 이거 틀린 학생들 많아요. 진짜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계산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플러스 5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플러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봐요.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아니에요? 뭐 이게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봐요. 그거는 곱하기고. 자, 곱하기는 부호가 같을 때 플러스 부호야. 덧셈은 부호가 같으면 공통인 부호로 적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5야. 이때쯤 되면 이거 다 까먹는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음수가 섞인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아는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운 약분, 통분 막 이런 거 몰라가지고 또 문제 틀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거 봐야 돼요. 그리고 수의 연산 법칙도 알아야 돼요. 수의 연산 법칙이 뭐냐면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 5가지를 수의 연산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문자식 단원 들어갔어요. 문자식 단원 들어가면 대입이라는 단어, 시계값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여기 방정식에서도 대입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말뜻을 알아듣기 때문에 대입, 시계값 이런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항식, 다항식, 항, 상수항, 개수,
차수, 동류항 이런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단항식, 다항식, 항, 상수항, 계수, 차수, 동류항 이런 단어 몰라서 시험 문제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단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노란 글자로 적은 등차 수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등차 수열을 배우는데, 등차 수열을 알면 문자식 단원과 방정식 단원을 문제를 풀 때 간혹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 단원과 문자식 단원에서는 등차 수열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등식. 학생들한테 등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등호가 들어있으면 등식. 등식이에요. 부등호가 들어있으면 부등식. 등호가 들어있으면 등식. 부등호가 들어있으면 부등식. 그리고 방정식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 많아요. 방정식의 정의 알아야 합니다. 등식, 방정식, 항등식의 정의 알아야 되고, 방정식의 해의 정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가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의 정의. 1차 방정식이 무엇이냐 알아야 돼요. 정의를 왜 알아야 하냐 하겠지만, 시험 문제에 그런 게 있어요. 다음 중 1차 방정식인 것은 다음 중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방정식의 해인 것은, 다음 중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은, 혹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등식, 방정식, 해, 항등식, 1차 방정식 이런 단어들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굉장히 능숙하게 풀어야 합니다. 1차 방정식 푸는 것은. 그래서 등식의 성질 알아야 돼요. 등식의 성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 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하고, 등식의 성질을 기반으로 이 개와 이 항을 배워요. 이 항은 책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개는 책에 안 나와요. 그냥 내가 만든 단어예요. 왜 내가 만들었냐면, 학생들한테 이 방정식의 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3이라고 잘 대답해. 근데 학생들한테 이 방정식의 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그런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1, 2, 3, 4 넣어보면 안 나오겠지. 그렇지만 등식의 양변에 2분의 2를 곱하면 이런 방정식의 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등호를 넘어가는 걸 이 개라고 하는데, 책에는 이 개가 설명이 안 돼 있어. 근데 학생들이 이 개를 할 줄 몰라서 방정식을 못 푸네. 그리고 이 개와 이 항을 구분을 못해. 아니, 이 방정식의 해가 뭐냐 물어보면 5요! 이렇게 대답해. 왜 5야? 이거 등호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잖아요. 7 빼기 2. 아무튼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개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2분의 3x는 7, 이 방정식의 해, 개수가 등호를 넘어가면 역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3분의 14가 이 방정식의 해다. 내가 오죽하면 이 개라는 개념을 만들었겠냐고. 책에도 없는.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 개 할 줄 알아야 하고, 이 항 할 줄 알아야 하고, 이 개는 등식의 성질 중에 곱하기 나누기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고, 이 항은 등식의 성질 중에 더하기 빼기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알아둬야 돼요. 이 개의 규칙은 등호를 넘어갈 때, 개수가 등호를 넘어가면 역수로 넘어간다. 이 항의 규칙, 항이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방정식이고, 여기 이제 방정식의 활용인데, 방정식의 활용을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용어 자체를 몰라. 퍼센트가 뭘 뜻하는지를 몰라요. 이 퍼센트의 뜻에 대해서 잘 알면 소금물 문제나 원가 10% 할인했다 이런 말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퍼센트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말이 어렵지. 퍼센트의 뜻에 관련된 동영상 밑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참고하고요. 그리고 원가, 정가. 학생들이 이 용어의 뜻을 몰라. 원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고, 정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고, 할인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라요. 이 용어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계산도 못하지.
용어의 뜻은 알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원가는 이렇게 구한다, 정가는 이렇게 구한다,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뜻은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거리속도 문제도 마찬가지. 거리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속 4km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학생들이 시속 4km. 야, 시속 4km로 2시간 가면 몇 킬로미터를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시속 4km로 30분 가면 몇 킬로미터 가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시속 4km, 뭐 분속 20m, 초속 50m 이런 단어 자체의 뜻을 모르니까 거리속도 문제가 어렵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소금물 문제에서 이제 농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일 문제, 뭐 철수가 일을 하는데 며칠 걸리고 영희가 일을 하는데 며칠 걸린데 둘이 함께 일하면 며칠 걸린다, 이런 류의 일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방정식 단원이고, 방정식의 활용 단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방정식은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뭐 어떤 방정식인지 다 줘, 내가 다 풀게,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방정식 활용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만약에 나 방정식 푸는 거 어려운데 그 상태에서 방정식 활용 문제 들어가면 방정식 활용 못 풀기 때문에 방정식을 능숙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수 단원인데, 일단 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 중학교 1학년짜리는 함수의 정의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집합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옮겨져서 그래요. 원래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함수의 정의는 두 집합 x에서 y로 가는 대응을 생각할 때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반드시 그리고 오지거나 대응하는 대응 관계를 함수로 한다. 이게 함수의 정의인데 여기에 집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함수를 안 배워서 집합이라는 단어를 못 쓰죠. 아무튼 수직선, 여기서도 수직선 언급했지만 함수 단원에서도 수직선과 좌표평면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직선, 좌표평면 구할 줄 알아야 하고, 수의 순서쌍이 좌표라 똑같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칭, 좌표를 x축 대칭 시킬 때, y축 대칭 시킬 때, 원점 대칭 시킬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런 단어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를 배워야 하는데, 정비례에서 비례상수,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반비례 함수에서 비례상수,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위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프 위의 점, x축 위의 점, 수직선 위의 점, 좌표평면 위의 점, 이 위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는 영어로 업이 아니고 온이에요. 온. 영어 단어 전치사 온은 뭐뭐에 붙어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붙어있는 상태. 뭐뭐에 붙어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축 위의 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축에 붙어있는 점이라는 뜻이야. 좌표평면 위의 점 하면 좌표평면에 붙어있는 점이에요. 그래프 위의 점 하면 그래프에 붙어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위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문제풀이 10개명이라는 동영상 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수학문제풀이 10개명이라는 10개의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 수학문제풀이 10개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원, 이 내용, 그걸 알고 있으면 그냥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5배 늘어나요. 그래서 수학문제풀이 10개명을 꼭 보기를 권해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수학문제풀이 10개명이기 때문에 그걸 꼭 보기를 권하고, 이 수학문제풀이 10개명 중에 8번째 동영상일 거야, 아마. 8번째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그래프가 특정한 점을 지난다. 이 말은 특정한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하고 같은 말이고, 그리고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 하고 같은 뜻이에요. 제가 정말 그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수 배우는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까지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야. 방정식에 해.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그게 방정식에 해야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한테까지 똑같이 해주는 얘기. 방정식의 해의 정의는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그게 방정식의 해의 정의야. 학생들이 방정식의 해의 정의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 마찬가지. 그래프가 특정한 점을 지난다. 이 말 뜻을 몰라서 학생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엄청 강조해. 방정식의 해의 정의.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학생들이 문제 풀 때마다 까먹어. 그리고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야, 내가 방정식의 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니?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이거 방정식의 해의 정의 이용하는 문제야. 너 방정식의 해의 정의 알고 있어? 그 문제야. 방정식 해의 정의 알면 풀려. 이렇게 얘기해줘도 애들이 못 풀어. 이거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가 특정한 점을 지난다. 학생들이 물어봐.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해줬잖아. 그래프가 특정한 점을 지난다. 무슨 뜻이야? 야, 그래프가 특정한 점을 지난다는 말은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그 뜻이야. 이거랑 똑같아. 방정식의 해의 정의도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그래프가 특정한 점을 지난다. 또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방정식의 해나 그래프나 똑같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줘도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5배 늘어나고 방정식 문제, 그래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걸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네. 자, 내용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놀랍게도 중간고사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중간고사 내용 모르면 다시 공부하세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 문자식 단원, 방정식 단원, 함수 단원 문제 못 풀어요. 문제 못 풀어.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방정식의 해의 정의, 그래프가 특정한 점을 지난다.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이거 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너스로 도형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도형. 기본 도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기본 도형의 넓이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원의 둘레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런 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의외로 이거 몰라서 문자식 문제, 방정식 문제, 1차 함수 문제를 학생들이 못 풀어. 이 도형에 관련된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 시험 잘 보길 바라요.